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별도 티타임 없이 김 여사가 도착하는 즉시 조사에 돌입합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 별도 티타임이나 면담 없이 곧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예우를 갖추지 않고 일반 피의자처럼 대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상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문은 특검팀 내 부장검사가 맡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초 출석 통지서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특검은 구속된 통일교 전 본부장과 집사 게이트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대표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1차 조사는 밤 늦게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주로 어떤 혐의들을 조사하는지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입니다. 첫 소환에선 주요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특검이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공범 대부분이 판결이 확정됐을 정도로 해묵은 사건인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다시 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도 핵심 의혹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에서는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김 여사가 명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의 현안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검은 전 씨에게서 물건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김 여사 최측근 비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에게 실제 이 물건들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재산 신고에 드러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고 대통령실에선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했는데 최근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수많은 의혹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의혹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먼저 수사해 김 여사에게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기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는 데서 특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앞선 결론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된 기업들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대가성 협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협찬 기업의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지는 중인데 출범 전부터 과거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온 특검은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특검팀 수사 대상인 16개 항목 가운데는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이미 들여다봤던 사건이 많습니다. 김 여사 가족 기업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3년 경찰은 1년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오빠 김진우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김 여사는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더불어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김 씨 재판의 연기도 요청했습니다. 다 끝난 사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기존 판단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는데 특검 수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장 조사 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된 디올백 수수 의혹과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이 담긴 녹취가 뒤늦게 확보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특검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부실함이 없었다는 입장인데다 김 여사 측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특검 수사 성패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대표는 이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며 힘을 써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전격 탈당했습니다. 네, 당내 조사에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면서 의혹이 불거진 당일에 바로 결단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창을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 CNS 등의 종목을 시세에 맞춰 사고 파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된 겁니다. 1억 원이 넘는 계좌의 명의는 차모 씨, 이춘석 의원의 여성 보좌관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명 거래가 의심된다며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또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유력 정치인으로 도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자 SNS에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명 거래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하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경찰이 이 의원과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자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저녁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탈당의 뜻을 밝혔고 정 대표는 탈당하면 당내 조사나 징계를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이 야당 몫이라며 탐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공석이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함께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한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사장, 보도 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 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안 치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렇게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석 달 안에 모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정안에는 민영화된 YTN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의 대표와 보도 책임자를 석 달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는데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인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 부칙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석 달 안에 시행령 제정과 공영방송 이사회 신규 구성, 사장과 보도 책임자 선임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통위원 5명 가운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의결을 위해서는 공석인 방통위원 선임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전 세계의 동맹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 지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드러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론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국방차관이 한국의 대북 방어 주도 의지를 평가하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죠? 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 세계의 동맹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X에 올린 글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콜비 차관은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에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억제에 있어서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북한 핵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우산은 계속 제공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북한이나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에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이 국방 지출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발언은 국방비 증액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의 방위비 지출을 약속을 받았죠. 이 미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질의에서 GDP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콜비 차관의 국방 지출 롤모델 발언으로 볼 때 한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5%는 약 132조 원으로 올해 책정한 국방비 예산 61조 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가운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점은 동맹 현대화 그리고 공동의 위협 방어입니다.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한미군의 행동 반경을 중국 대응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콜비 차관은 과거부터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 지출과 대북 방어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콜비 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위 역량 증가와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앞서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역할도 현재와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ENC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ENC의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대응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반복된 사고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내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포스코 ENC가 시공한 경남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강하게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포스코 ENC는 즉각 대국민 사과라고 전국 건설 현장 103곳의 작업을 전면 중단한 뒤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반복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만큼 이 대통령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동일 사업장에 동일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고 유형에 대해서 여러 번 좀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휴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도 반복된 사고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 가운데 노동부는 포스코 ENC가 공사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면서 앞서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의 포스코 ENC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도 철저히 이행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수사도 일벌백계 관점에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포스코 ENC의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경남 김해와 창원시 진해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A씨가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60대 노동자 한 명이 압축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전국에 또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수도권으로 비가 점차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으로 비가 예고된 상태인데요. 수도권으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어서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레이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직 호우를 가진 주된 비구름은 북한 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 공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데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이 서해에서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구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보다 이 서울 경기 지역의 비구름이 더 발달했고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상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북한 지역의 주된 비구름대도 조금씩 휴전선 부근으로 남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 예상한 초단기 강수 예측 자료에 의하면 오늘 오전 8시를 전후에 북쪽에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소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구름은 낮 동안 더 남동진하면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고 이후 남부지방에도 비를 더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 남부지방으로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이 가늘고 길게 형성되면서 좁은 지역에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극한 호우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다며 축대 붕괴와 산사태, 또 저지대 침수 등의 호우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로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또 강원 산간의 폭염특보는 오늘 새벽 4시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체감온도도 33도 이하에 머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직 복구도 채 되기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돼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식당 안쪽으로 들어서니 부엌 한쪽 바닥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린 폭우로 건물 아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며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식당 옆에 있던 편의점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진 뒤 철거돼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땅만 메꿔놓은 상황이라 다시 예고된 폭우에 걱정이 앞섭니다.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걱정되죠. 걱정되지. 근데 많이만 안 오면 괜찮은데 많이 먼저처럼 온다 그러면 또 이건 나만 하지도 않지 이것도. 지난 폭우로 막힌 배수로 역시 그대로라 우려가 큽니다. 흙이면 모든 물이 꽉 차가지고 못 나가니까 지금 저렇게 상수도 관으로다 물이 뚫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할 때 이게 물이 넘치면 다시 또 저희 집으로 역류하는 거죠. 끝도 없이 물이 불어났던 탓에 하천마다 뚝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폭우로 쓸려 내려온 토사물이 가득한데요. 하천 옆으로는 무너진 뚝을 대신해 흙포대로 임시 뚝을 쌓아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 몸통보다 큰 나무들도 화물차로 연신 퍼다 나르지만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통신은 아직도 일부 먹통인 상황입니다. 지난 폭우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 비 소식에 주민들 걱정만 깊어갑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째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한우도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2달째 2%대 초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이 2.1% 올랐고 석유류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1%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출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4.1%가 올랐습니다. 할인 행사 등으로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4%, 커피 15.9%, 햄과 베이컨은 7.1%가 각각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커피, 발효유 등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의 순차 반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였으나 7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수산물은 7.3% 상승했는데 고등어가 12.6%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0.1% 하락했지만 전달보다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출하가 적은데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7% 뛰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 쿠폰 영향도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우 물가는 4.9%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며 월세와 전세 물가는 각각 1.1%, 0.5% 올랐습니다. 이번 달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집중호우와 폭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할인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정보 방출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박은 할인 지원이 계속 추진됩니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가 추진되고 한우는 8월에도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됩니다. 또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이틀 연속 상승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흘째 랠리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대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 어제 코스피는 3,200선을, 코스닥은 800선을 잠시 탈환했었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합니다. 기간은 10월까지며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보유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시즌 항공권을 최대 99%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시작합니다. 매년 1월과 8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펼치는 할인 행사인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용객과 직원 등 4,000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앞에 우왕좌왕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탐지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 때문입니다. 밖으로 좀 대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일단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일단 나오는 길에 엿들었어요. 그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테러 암시글이 올라온 건 낮 12시 36분쯤입니다. 작성자는 전날 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쯤 폭파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신고를 접수해 소방과 함께 건물 안에 있는 이용객과 직원 등 4,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 경력 24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건물 내부 수색 결과 경찰은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백화점은 오후 4시 20분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협박글과 관련해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천여 병을 밀수한 의사와 교수, 사업가 등 고소득층이 적발됐습니다.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 위스키를 29달러짜리 유리 제품이라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는데요. 관세청은 세금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 20병 정도 선반을 가득 채운 고급 위스키. 세관에 적발된 의사 A씨가 병원 옆 창고에 보관하다 압수당한 물품들입니다. 관세청은 시가 52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위스키 5천여 병을 밀수한 교수와 의사, 사업가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A씨는 60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위스키를 들여오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하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피했습니다. 의사 B씨는 800만 원이 넘는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해외 직구로 2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를 들여오면서 29달러짜리 유리 제품이라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8억 원을 포탈했습니다. 교수 C씨는 위스키 118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한 뒤 저가로 신고해 세금 4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고소득자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에 웃돈을 붙여 국내에서 다시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소득층 내에서 이제 고가 위스키를 해외 경매 사이트 같은 데서
구입하면서 저가 신고 내지는 밀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기획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관세청은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를 악용한 초고가 위스키 밀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 명의 주류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멕시코 중부의 한 버려진 집 마당 땅속에서 유해 32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또 다른 폐가에서 시신 10여 구가 발견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땅을 파헤칩니다. 사람 키만큼이나 깊게 파내려간 곳에서 모두 시신 32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섞여 있어 확인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15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El Ministerio Público hizo una carpeta de investigación para búsqueda de personas, precisamente por desaparición forzada, y los actos de investigación de policía, de mis peritos. 약 한 달 전 이 도시의 또 다른 폐가에서 시신 17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Pero sí que se pierden y que los matan y que qué feo. Estamos viviendo en una situación muy fea.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는 인기 관광지도 여럿 있는 산업 중심지지만 그만큼 갱단들의 세력 다툼도 심한 곳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갱단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사망자가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과나후아토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3,100건 이상, 멕시코의 주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고 전국 살인사건의 10.5%를 차지합니다. 지난 6월에는 이라푸아토시에서 동네 파티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약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 통신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폭력 대부분이 두 거대 범죄 조직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의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의 영향으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산이 분화해 수킬로미터까지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지 시각 5일 클루첵스카야 화산이 폭발하면서 7km 높이까지 화산재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600년 만에 다시 활성화된 크라세니니코프 화산도 상공 6km까지 화산재를 분출했고 화산재는 동쪽과 남동쪽으로 160km를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대서양 심해에서 타이타닉호 잔해 탐사 관광 중 잠수정 파괴로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는 인재였다고 미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2023년 6월 심해 탐사 도중 파괴된 잠수정 타이탄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조사 보고서는 운영사인 오션게이트가 잠수정 디자인을 부적절하게 설계했으며 나아가 인증과 정비, 검사 과정 모두 부적절했던 것이 사고를 부른 핵심 요인이었다고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중북부 지방에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북부 일부 지역에 제법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된 비구름까지 남하하면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현재 호우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출근길을 전후해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중북부 지역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청은 늦은 오후부터, 남부 지방은 밤 사이에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도 많게는 100에서 12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심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방은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아침까지는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중북부는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경북과 중부 곳곳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